월스트리트 주린이 37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다희 인턴이고요. 오늘도 두 분의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한승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요소수 부족으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화물차와 건설 장비, 또 항구의 하역 장비들까지 요소수가 없으면 운행을 못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물류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님 너무 오랜만에 봬요. 오랜만. 네. 2주 만입니다. 그간 2주 만인가요? 네. 예. 그간 한 주 빠지면 2주 만이죠. 그간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네, 뭐 휴가도 잘 다녀왔고요. 네. 그리고 아하. 또 주말부터는 장염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 이 주변에 갑자기 장염 걸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그렇고 네. 조심하세요. 휴가는 어디로? 제주도 다녀왔어요. 좋으셨겠어요. 뭐 날씨 좋더라고요. 부럽습니다. 하루 정도는 비가 왔는데. 네. 엄청 추워지기 직전에 잘 다녀오신 아, 것 예, 같아요. 추워지기 전에. 오늘 와. 눈 왔어요, 서울에. 네, 네, 그렇답니다. 첫눈이 왔습니다. 11월 10일인데 첫눈이 왔습니다. 원래 첫눈 근데 좀 일찍 오지 않나? 야, 이렇게 일찍 오나요? 맞아요. 찾아봐야 되겠네. 그간에 또 변화는 없으셨어요? 그간에 뭐 개인적인 신상의 변화는 뭐 특별히 이제 다만 기존에 하던 탐사보도 2부 업무에서 벗어나서 네. 이제 내년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음. 선거 방송 팀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와, 정말 중책을 맡으셨고. 그동안 그러니까요. 뭐 SBS에서 선거 네. 방송이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많이 됐죠. 여러분. 재밌어요. 네. SBS 걸로 항상 개표 방송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병맛이죠. 열심히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2022 국민의 선택. 와, 정말 여러 분야를 커버하고 계시는 한승국 네. 기자님. 내년은 대선과 지방선거 두 번이 있기 때문에 3월과 6월 두 번 있는데 그 두 번 다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한 기자님은 잘 지내셨어요? 네, 전 똑같이 그냥 네. 지냈던 것 같아요. 별일 없이. 아, 두 분 선물 잘 받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생일이었는데 그렇죠. 두 분이 똑같은 선물을 보내주셔서 제가 굉장히 자존심 상했습니다. 왜냐면 어떡해. 굉장히 뭐 어떡해. 자존심 상해할 일이 전혀 아니다. 먼저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보면 시간도 한승국 기자님이 내가 먼저 너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시간도 늦고 MBTI 어떻게 되시죠? 밑에 저요? 아니 한승 선배. ISTP. ISTP와 어떻게 똑같은 선물을 보낼 수가 있나? 약간 이런 자괴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쓰고 있고요. 네. 아, 왔어요? 맞죠? 금방 오던데요? 근데 저도 지금 그거 쓰는데 너무 좋아요. 참 좋아. 이렇게 건조할 때 되게 좋아요. 근데 그래서 이름도 다 써놨어요. 아, 누가 좀 왔다. 네, 아니 최다희 이렇게 이름을 아. 써놨습니다. 저도 제 이름이랑 승구 선배 이름 써준 이거는 혜민 선배가 준 거. 그게 구별이 집에서 되나요? 써야지. 이렇게. 먼저 쓰는 게 이제 승구 선배님이 보내주신 그거죠. 그게 따로 배송이 오나요? 아니면 따로 와요. 아, 따로 오는군요. 따로 옵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했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연락이 되게 많이 왔는데 이거 듣고 있는다는 친구들이 이 팟캐스트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근데 저한테 왜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하냐고 담배 피냐고 그러면서 막 유자차도 이렇게 보내준 친구들이 있고 기흡연자인데 네. 그런 연락도 받았습니다. 네. 재밌네요. 이번 주에도 댓글이 달렸어요. 읽어볼게요. 네. 지빈님이 달아주셨습니다. AT&T가 여러 기업을 인수합병하느라 주가가 떨어진 줄 알았는데 배당금도 적게 준다는 발표도 있었군요. 시드가 작아서 적게 들어오는 줄도 몰랐네요. 나이 들어서 연금 받는다는 생각으로 미국 배당주 조금씩 투자 중인데 배당 많이 주는 회사가 담배류나 증권사가 많아서 함부로 배당률 높다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코카콜라도 건강과 거리가 멀어 보여서 사고 있지 않았는데 계속 건강 관련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것 같아서 매수 고민 중입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연말 네. 연시를 맞아서 배당주를 주제로 그렇죠. 했었죠. 네, 맞아요. 저도 근데 저 이 방송 그다음에 친절한 경제에서도 이 배당금 했었는데 네. 이런 방송들 듣고서는 내가 최근에 AT&T 산지 어떻게 알고 하셨냐. 주변에서 지인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연말이라 아무래도 다들 네,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가봐요. 배당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아복 1호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스토킹 방지법 관련된 과제를 하면서 자료 조사하다가 너무 익숙하다 싶은 기자님 이름 발견. 한승구 기자님이 2014년에 쓰신 기사더라고요. 와. 팟캐로 목소리만 듣다가 쓰신 기사를 보니 괜히 내적 친밀감이 생기고 그러네요. 히읗. 아, 네. 2014년이면 8년 전입니다. 그니까요. 우리 선배 파릇파릇할 네. 때죠. 풋풋하셨을 지금, 그렇죠. 지금도 풋풋해요.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그때 나이가? 이때는 뭐 30대 중반? 초반? 중반? 와. 근데 제가 얘기했네요. 이거 댓글 보고 궁금해서 팔리랑 팔뉴스 리포트 하신 거랑 취재 파일 찾아봤는데 근데 진짜 그대로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도 친밀감이 생기네요. 아보기로 느끼. 어디 밖에서 보시면 영혼 아보기로 좀 담아주세요. 저 인사하시는 거 아니야? 우연히 만나요? 2014년이면 사회부에 있을 때인데 네. 이게 뭐 김혜민 기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뭐 수백 개 길게는 수천 개의 기사를 썼지만 그쵸. 이게 정말 취재 과정부터 뭐 기사 내용까지 잘 기억이 남는 기사는 정말 몇 개 안 되거든요. 그치. 예,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인데 네. 이게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어떤 점에서 그렇게? 일단 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네. 이 이후에 이제 관련 법이 바뀌었지만 네.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이제 스토킹 범죄나 뭐 거기 살인까지 가는 경우들이 올해도 있었죠 사실. 네. 예, 그래서 이 스토킹 관련 기사를 보면 저도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제가 썼던 이 기사가 아직도 생각이 나고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보통 이제 유족 취재가 굉장히 어려운데 맞아요. 이분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밀한 부분들까지 많이 공개를 해주셔서 네.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그때 사명감을 가지고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를 과제를 하셨던 이유가 최근에 스토킹 방지법이 시행이 됐죠. 그쵸. 네. 예, 새로 생겨가지고 그동안은 경범죄로만 처벌이 되다가 이제는 법이 진짜 몇 년? 19년 만인가? 발의된 지 19년 만에 시행이 이거 됐다고 해요. 너무 늦었지만 저도 그러게. 굉장히 사실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시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법인데 네. 올 초에 제 지인이 이제 전에 만나던 남자친구한테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연락이 오는데 네. 연락을 받지 않았으면 해서 네. 모든 이제 문자, 카톡, 전화를 다 차단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까지 연락이 왔냐면 네. 그 요즘 입출금이 되면 연락 이렇게 알림이 뜨잖아요. 네네네. 예, 몇 뭐 원, 앱이든 그쵸. 문자든 뭐 그런 몇 거. 원 이렇게 입금됐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데요? 그쵸.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그냥 일반 그렇죠, 은행사들도 그렇죠. 알림 설정 해놓으면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보낼 때 계좌이체 할 때 이름 이렇게 한 5글자 정도 맞아요. 짧게 쓸 수 있는 거 있죠. 네네. 그렇게 그 글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써가지고 소름. 이런 식 보내는 거예요. 좀 많이 보내시구나. 그 메시지를 거기다 쓴 거군요. 그쵸? 그러니까. 한 10만 원 보내면 그러니까 열심히 볼 근데 텐데 뭐 그래도. 이런 식 전화 좀 받아. 어. 얘기 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수도 없이 그렇게 알람이 우와, 왔다고. 너무 싫었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 그쯤 되면 그거는 뭐 스토킹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래요? 아 그래서 맞죠. 예, 이 스토킹에 대한 인식 사실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이때만 해도 이게 저희가 대단히 새로운 기사를 새로운 소재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자꾸 써야 바뀌지 않겠냐 싶어서 이제 발제를 했던 건데 뭐 그 이후로도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계속 이제 점점 널리 받아들여지긴 했는데 이걸 들어보면 아직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네, 본인은 아직 그게 스토킹이라고 멀었어요. 생각 못했을 거야 아마. 진짜 너무 싫어. 그분 지인분도 이 법이 발의된 걸 몰라서 그렇지 이거 바로 걸립니다. 그 그쵸. 정도면 예. 네. 근데 그때가 이제 올 초여가지고 네. 이게 이제 시행을 앞둔 시점이어서 참 그게 네. 그분도 어떻게 할지를 그런 모르고 거는 고민했던 뭐잘 가르쳐야죠. 뭐 어릴 때부터. 개몽을.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이 정도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남 없다. 그러니까 잘 그게 들이대라. 무슨 막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지고지순한 혹은 뭐 순애보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경향들도 네. 많았는데 지금은 범죄입니다.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이 법을 꼭 알고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또 과거부터 이렇게 관련된 이슈에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해주신 우리 승국 기자님 덕분에 이렇게 또 법이 시행된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좀 뿌듯하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아유, 뭐 제가 기사 써서 바뀐 거야 아니겠지만. 선배 때문이에요. 알고 보니 그 한승희 기자 많은 때문입니다. 기사들 중에 하나로 일조했다는 점에서는 음.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요소수 때문에 정말 이러다 다 멈출 것 같다는 네. 그런 그러게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음. 있는데 요소수 전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네. 대체 무슨 물이에요? 저도 차가 디젤 차를 몬 적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네. 친절한 경제에서 해봤던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요소수는요, 이 디젤차의 배출가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은 질소산화물이라는 발암 물질이 항상 나오거든요. 네. 근데 요소수가 들어가면 이걸 물과 질소로 이렇게 분해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물과 질소로 배출해주게 하는 물질인데, 그래서 2015년 1월부터는 이때 판매된 디젤 차에는 요소수를 활용한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꼭 장착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근데 2015년이 지금 벌써 6년이 네. 됐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차에 이 저감 장치가 장착이 돼 있고요. 그래서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디젤차 많이 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승용차는 별로 없더라도 택배차 아니면 뭐 화물차 이런 데는 디젤차가 굉장히 많아서 요소수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 승용차는요, 그래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 최소 넣어주면 괜찮대요. 근데 화물차는 한 번 달리는 거리가 뭐 길고, 네. 그다음에 넣어주는 그 기간도 굉장히 짧아서 주기적으로 한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요소수가 왜 갑자기 부족했냐? 네. 이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여기서도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중국이요, 호주산 석탄을 수입을 시켰던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지금도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 호주가 계속 미국 편에 서가지고 계속 중국에 딴지를 걸었거든요. 화웨이가 호주에 못 들어오게, 5G가 못 들어오게 하기도 했었고, 코로나19 너네 책임 아니냐? 이건 국제사회에서 검증을 해봐야 된다. 막 이렇게 나오기도 했어요. 네. 중국이 호주가 꼴 보기 싫으니까 너네 석탄 우리나라에 많이 수출하고 있지? 우리가 그거 금지시킬 거야.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뒤로 코로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네. 사람들의 이동량이 늘어나고 공장도 많이 돌리게 되고 이러면서 석탄이 오히려 중국에 훨씬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석탄이 이렇게 그런데 부족하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이 석탄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그래서 공장들이 이제 잇따라 가동을 중단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왔었죠. 본 기억 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뜻밖의 요소수까지 영향을 주게 됐는데, 그 네. 이유가 요소수는 이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서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석탄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죠. 중국이 우리가 석탄이 부족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쓸 요소수도 부족해. 그러니까 한국으로 수출할 물량도 먼저 한번 검사를 하고 내보낼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검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게 된 거죠. 이거를 그 검사라는 게 어떤 검사예요? 사실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검사가 뭔지 잘 파악이 안 되고요. 네. 이걸 왜 이렇게 오래 묶어두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실질적인 그러니까 수출 제한은 맞아요. 우리는 너네 나라에 이거 이제 요소수 수출하기 싫다라는 의미로 네. 해석을 해도 무방한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지난달 중순부터 이 중국에서 요소수 수출이 거의 되지 않고 있었고요. 뭐 오늘 들리는 소식으로는 이제 이걸 풀어주겠다라고 속보가 들어오기 전에 바로 떴네요. 그 차가 네. 이제 뭐 휘발유 가솔린 차가 있고 디젤 차가 있잖아요. 네. 그 휘발유 차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한창 생각을 해보시면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죠. 그래서 휘발유 차 대신에 클린 디젤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이제 각광을 받고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디젤. 디젤 차는 근데 문제가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고 아까 김혜민 기자 얘기했던 질소 산화물. 네. 그러니까 혹시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 네. 물리화학, 지구과학, 생물을 다 배웠는데 저희 요즘에는 때도요. 그렇게 안 하죠. 진짜요? 네. 선택 과목으로 이제는 배운다고 하던데. 저 때까지만 해도 선택 과목이었는데 이제는 문이과 통합이 돼서 아마 다 배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질소 산화물이라고 하면 이제 뭐 NO하고 네. X는 이제 NO1, NO2. 혹시 기억나시나요? 학교 다닐 때 배우신 거? 그거 보면은 이제 읽는 거는 할 수 수엘립의 있어요. 붕탄질산. NO1 하면 이제 일산화질소, NO2면 이산화질소. 과포자라. 모르겠네요. 이게 여러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게 여러 개가 나오니까 그냥 통틀어서 NOX라고 묶어버린 거예요. 녹스, 낙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네. 암모니아 NH3를 합쳐 놓으면은
질소하고 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려워요. 교수님, 교수님 한번 어려운데? 보는 것 이거를 같습니다. 그냥 느낌이. 이 유로6 이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에 맞는 디젤차를 만들려면은 요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아. SCR이라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네. 요소수를 넣어야 네. 그래야 이제 질소산화물이 대기 중으로 더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요소수 교체 시기가 되면은 디젤차에는 이제 교체하라고 경고등이 뜨고요. 아예 시동이 안 걸리게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네, 예. 시동이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시동 걸려서 돌아다니고 하면은 의미가 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교체를 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뭐 승용차는 뭐 1년에 한 번 그것도 이제 뭐 많이 타야 뭐 그 정도 되는 것이고 네. 그런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주행 거리가 뭐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많으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급하죠.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뭐 줄을 서서 막 타가고 막 중고거래는 아예 금지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저기 중고나라에서 그 카페에서 사기가 많아서 그런 거죠. 네, 중단시켰다고. 저도 기사 쓰느라 봤는데 그때 막 요소수 원래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가 14만 원, 15만 원 이렇게 지금 막 팔리더라고요. 20만 원까지 가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그래서 들었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그 아까 그 유로 6 그쵸? 유로 6 도입된 이후에 이제 나온 차들 중에서 나온 이제 차들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 요소수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게. 네. 근데 유로 6가 적용된 경유차가 400만 대인데 이 네. 중에 화물차가 200만 대예요. 굉장히 많네요. 그게 그러니까. 화물차, 그러니까 큰 차들, 중장비 차들은 기본적으로 다 디젤을 쓴다고 보시면 그쵸. 됩니다. 연비가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연비도 그렇고 그게 그 우리가 흔히 차의 힘을 얘기할 때 마력과 출력, 토크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개념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폭발력인 힘을 내는 게 디젤 엔진이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차를 이제 처음에 끌고 출발을 시킬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승용차도 디젤 승용차, 그다음에 이제 가솔린 승용차가 있다고 할 때 고속 주행에서 부드럽게 잘 달리는 거는 가솔린 승용차가 더 좋습니다. 네. 근데 디젤 승용차는 차가 큰 뭐 SUV라든가 네. 아니면 뭐 세단이라고 하더라도 초반에 확 밟고 치고 나갈 때는 디젤 승용차가 출발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차를 옮기고 출발할 때는 디젤 엔진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중장비들은 다 디젤 엔진을 그렇군요. 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디젤 차는 사라지기 어려운가요? 지금 나오는 디젤 엔진의 장점을 아직 다른 연료들이 대체하기는 좀 어려운 수준이죠. 모르실 뭐 수도 가격이나 있는데 한번 뭐 여쭤볼게요. 그럼 2000 막 몇 년부터는 전기차만 생산하겠다 이러잖아요. 벤츠나 뭐 이런 그건 이제 현대차들이. 그건 승용차 얘기만이고 그때도 화물차는 안 바뀌는 거예요. 화물차는 글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요소수가 무엇이고 왜 부족해졌는지 얘기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네. 3년 전에 일본이 저희 나라 경기를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그 금수 그 수출 제한 한 적 네,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가 소부장. 떠올랐는데 그때 네, 뭐 사태. 불화소수였나요? 불화수소. 불화수소였죠. 그래서 저도 생각이 나네요. 그쵸.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거의 좀 성과를 내지 성공했다. 않았어요? 그렇죠. 그 불화수소가 그 반도체 웨이퍼 동그란 판 있잖아요. 네네. 그걸 잘라서 이제 칩을 만드는데 그 웨이퍼를 세척하는 데 쓰는 용액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불화수소를 만드는데 정말 그 정밀한 작업이 정말 아주 고순도의 불화수소 99.999%까지 되는 그 단계의 불화수소는 일본밖에 못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 99.9까지는 만드는데 99는 일본 뭐 이런 식인 네.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거 하나가 탁 끊어지니까 우리나라 반도체가 막 뭐 되네 안 되네 휘청이네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이제는 아주 자주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밸류 체인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한 예고, 이번에 이 요소수가 또 다른 사례고, 반도체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사실 일반인들 잘 모르고 산업계에 계신 분들도 자기들 산업 분야 아니면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당연히 이걸 다 알 수도 없고. 근데 이번에 정말 요소는 이게 이 가격이 안 맞아서 우리나라가 안 만들었던 건데 그동안 그렇다면서요. 예. 네. 이게 원래 만들었었죠 우리나라도. 2011년 4월까지
어, 2011년이요. 네, 10년 전이네요. 그렇죠. 국내 공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삼성 정밀화학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수지 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그 뒤로 접었대요. 그게 그 요소를 이게 만드는 게 음. 중국은 이제 석탄에서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때 나프타에서 만들었거든요. 음. 요소를 뽑아내는 방식. 나프타가 뭐예요? 나프타는 근데? 원유 정제할 때 나오는 예, 음. 거기서 암모니아를 거쳐서 이제 요소를 아, 만들어내는데 그렇구나. 예, 네. 네네. 이게 천연가스에서 뽑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원유에서 뽑아내기도 하고 석탄에서 뽑아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석탄에서 뽑는 게 제일 싸대요. 중국에서 아. 하는 네. 방식이.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제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못 따라가니까 안 만들었던 거죠. 네.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음. 오랜 10년 전에 접었다. 네, 맞아요. 저는 왜 직접 만들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네. 그때 업계 관계자 인터뷰를 어떠한 언론사에서 했는데 수익성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접었고 당시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돌이켜 보면 2011년이면은 이렇게 그 요소수가 디젤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시기도 아니었죠. 그러네요. 그렇네요. 아니기도 2015년 했고. 이전이니까.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이런 식으로 중국에만 공장이 넘어가 있는 네. 재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그랬잖아요, 중국이. 네, 그 요소수. 싼 인건비와 뭐 이거를 가지고 그렇죠. 정말 뭐 전 세계 공장을 다 빨아들였으니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물질이 뭐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그동안은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이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 수출된 물량을 가져오고 이거를 부품을 조립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제품을 수출하면 가장 싸게 할 수 있다. 이거를 찾아서 그동안은 수출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중에 하나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이제 사람들이 휩싸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중국이 의도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나라가 대단히 취약한 지점 한 군데가 노출이 된 겁니다. 네. 지금. 예. 이거를 뭐 중국은 뭐 속으로는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겠죠. 근데 이거 중국만 보겠어요? 옆에 있는 일본도 보고 있을 네. 거고. 근데 일본은 이 요소수 자체 생산을 6, 70%는 직접 한대요. 네. 우리나라도 이게 정말 꼭 필요한 물자라면 자체 생산을 일부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수지 되더라고요. 타산이 맞지 않으면 정부가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죠. 이런 아니면 식으로 해서 지원금을 주는 방법밖에 없죠. 네. 저희가 그 아까 일본의 불화수소 얘기를 했지만 네. 그 당시에 이제 소부장이라고 소재 부품 장비를 네.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음. 하면서 거기에 이제 많이 돈을 넣었죠. 정부가 재정을. 근데 뭐 좀 안타까운 거는 그 당시에 그렇게 분명히 한번 점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번에 들죠. 뒤늦게 좀 드는 거죠. 네. 뭐 검색을 해보니까 음. 이게 요소 수입이 줄어들어서 요소수 가격이 뛰고 있다라는 기사가 네. 제가 검색하기로는 10월 26일에 이제 처음 나왔더라고요. 오. 보도가. 네. 이게, 어디에 나왔나요? 이게 그 에너지를 다루는 전문지에서 나왔어요. 예. 약간 그런 이게 메이저 중앙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니었고 약간 전문진 성격이 있는 네. 데서 처음 보도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부터 이게 막 중고 시장에 이제 요소수가 나오고 네. 뭐 이러니까 이제 보도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했고 네. 어떻게 보면은 글쎄 이 기사에서 인용이 되기로는 산업부 관계자 코멘트로 해서 뭐 15일부터 요소가 뭐 수출이 중지돼 있는 걸 확인했다라는 멘트는 나오던데 네. 실제로 정부에서 이렇게 뭐 움직이고 급하게 뭐 수입선을 찾고 뭐 군에 있는 요소를 뭐 요소를 가져다 쓰고 그쵸, 뭐 네. 이 조치가 나온 거는 불과 지금 2, 3일, 3, 4일 그렇죠. 사이잖아요. 얼마 안 그러니까 뭐 최초 보도 이후로도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 사이에 뭐 화물차 운전자들은 지금 뭐 대란 뭐 줄을 몇 시간씩 서서 요소를 집어넣고 그것도 하는 비싸게 예. 사가지고 있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정리한 기사가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네. 어제부터 그걸 좀 저도 봤는데 우선 지난달 15일 날 중국이 이때부터 요소 수출 검사를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수출 중단이에요. 네. 네, 근데 사실
그 나흘 전인 11일부터 이 검사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부는 11일부터 알면 알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됐죠. 네. 그런데 외교부는 이때 골든타임 좀 놓쳐버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때 15일까지도 아무 말이 없었고 주중 한국 대사관이 21일이 돼서야 이 요소가 수출이 중단될 것 같다. 이거를 본부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한 10일 정도가 늦춰진 거죠. 그 뒤에 이제 외교부가 그제서야 산자부 같은 소관 부처에 관련 사실을 전달을 했고요. 그 뒤에부터 이제 그게 이번 달 초였나? 이때부터 정부가 우리 이렇게 대응하겠다라고 몇 가지 대응책을 내놨어요. 제가 이제 사법부 출입이라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그 자료를 반영해서 친절한 경제 그때 원고를 썼는데 네. 아니 근데 그 대응 자료도 굉장히 뭐랄까 뜬구름 잡는 소리인 거예요. 뭐 중국에게 빨리 수출을 해달라고 요청하겠다. 네. 그다음에 다른 국가에 요소수 갖고 있는 게 없는지 알아보겠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대체 그 내용도 이제 친절한 경제 원고에 조금 포함이 되긴 했었는데 이걸로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쉽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오늘 뭐 수출을 일부 해준다고는 하는데 네. 그것도 언제 들어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 일본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최근에 이번에 중국도 그게 검사 과정을 늘린다, 검사를 의무화하겠다라는 네. 식의 조치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똑같네요, 일본이랑. 그게 일본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검사에 걸리는 시간을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명목적으로는. 통제합니다. 그게 네. 직접적으로 우리 수출 안 해라든가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무역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이건 WTO에 제소가 돼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뭐 중국도 뭐 정말 그렇게 정치적 외교적인 이유 때문에 막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네. 이게 수출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그렇게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고 이게 자국 내에 걸리는 절차를 좀 더 복잡하게 하거나 네. 뭐 시간을 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영향을 주죠.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 뭐 하겠다는 얘기인지 안 그러니까요. 하겠다는 얘기인지 뭐 언제 하겠다는 얘기인지 이게 맞아. 네. 더 피말리는 상황. 킹받아. 박박킹 받네. 박박킹 받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회적으로 네.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네요. WTO에 제소가 될 여지가 그 있다. 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 되게 복잡하게 엄격하게 규정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아까 뭐 보조금, 지원금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함부로 못 주거든요. 우리나라가 특정 기업이나 제품에다가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이거는 정부가 부당하게 무역에 개입을 네. 했다. 저 가격을 낮춘 거 아니냐 하면서 그 기업이 상대국한테 이제 뭐 상계 관세라든가 세금을 네. 더 물게 된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보복 조치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수 대란은 어떻게 보면 예측이 좀 가능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대응이 좀 늦었다 이렇게 비판받을 그게 조금 여지가 있네요. 많이 아쉽죠. 그 총리도 나와가지고 그 그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내부에서도 반성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기들이 막 급증하면서 정부가 이제 매점 매석 단속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매점 매석이 뭔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점 매석은 간단하게 사재기라고 사재기 해놓고 네. 안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가격이 뛸 걸 생각하고 네. 미리 사재기 해놓는 거잖아요. 해놓고 예. 이런 거 저도 뭐 어떤 사재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 싶으면 저는 콘서트 티켓, 콘서트 맞아요. 티켓, 저는 이 장면도 마스크. 있었죠.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티켓팅하러 막 PC방 가서 하면 순식간에 표가 다 나간단 말이죠. 근데 그걸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뭐 어딘가는 매크로를 맞아요. 돌린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비싼 값으로 이제 팔거든요. 근데 이 매점 매석 단속은 좀 우리 경제에 우리 경기에 좀 큰 영향을 주겠다 싶은 항목에 대해서 이 매점 매석 단속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매점 매석 단속을 하는 건데 이번에 되게 이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단속을 할 수 있게 사재기 못하도록 했더라고요. 뭐 3년 이하 징역, 네. 1억 원 이하 벌금인가요? 맞아요. 그렇게 이제 조치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 아니었나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급하게 점검을 해보니까 지금 어디 숨어져 있던 요소들이 네네. 지금 몇천 톤씩 나오고 나왔다. 있잖아요. 3,000톤인가 나왔다. 예. 뭐 그렇죠.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보니까 네. 또 나왔다는 것 같아요. 네. 지방 어디인가에서. 이 매점 매석은 이게
그 흔히 이제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표적인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냥 이제 자본에 놔두면 이런 일탈들이 생기거든요. 생길 수밖에 없죠, 사실 인간들이라는 게. 그쵸. 근데 이게 단속의 근거는 그야말로 이제 그 시장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이게 교과서 같은 단어를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그야말로 적절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걸 이제 방해하는 행위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요소가 지금 귀해지면 이거를 시장에 또 마냥 내버려 두면은 요소 가격이 천정부지로 또 치솟겠죠. 반드시 사재기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네. 예.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뭐 관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죠. 제가 마스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보니까 마스크를 사재기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서요. 비싸게 팔고. 네. 네. 그런 경우 그래서 이제 정부가 마스크를 뭐 구매 제한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죠. 가격 통제를 네.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의 조치가 들어가는 것이고 뭐 요소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어쨌든 뭐 이게 생계랑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쵸.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정부가 뭐 이게 산업부 산하에 보면은 전략물자 관리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전략물자 관리원이요. 아예 그걸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략물자라고 딱 지정을 하면 네. 그게 그 몇 군데에서 그 재고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관리를 하고 뭐 통제하고 뭐 이런 근거가 되거든요. 근데 이 요소 같은 거는 전략물자 지정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기사 봤어요. 그 기사가 나왔나요? 네. 예. 전략물자는 보니까 그동안 이제 주로 무기나 아니면 안보에 관련된 요소들, 예, 그러니까 네. 뭐 타국에 이제 막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요소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서 탱크에는 요소수가 필요 없나 봅니다. 그죠?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군이 알아서 관리. 이번에도 군대가 비축하고 있던 요소수를 좀 방출을 하신다고 하니.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올해만 해도 진짜 무슨 대란, 네. 무슨 대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반도체 대란, 맞아. 무슨 대란. 자동차 안 나와가지고 자동차 대란 막 이런 거 이거 많았었죠. 신차 자동차도 대란. 이거 디젤 차에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디젤 차 출고할 때는 요소수를 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서요. 예.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그래서 재고를 가지고 있는데 서비스센터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거 이거 재고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던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출고에도 영향이 가죠. 저도 한두 달 분량밖에 안 남았다고 공장에 그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대란민국이다 이런 대란민국.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한 좀 어떤 일시적인 현상인 건지 아니면 코로나19가 끝난다 하더라도 종식된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는 문제인 건지. 근데 이 어떻게 보세요? 코로나19 이거 어저께 김광석 교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네.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은 미중 갈등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완화가 되면서 이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미중 갈등이 격화가 되면서 중국에 굉장히 갖고 있는 뭐 원자재나 아니면 공장들이 많잖아요. 중국이 이렇게 장난을 치면 앞으로 이런 대란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요소수처럼 원자재를 직접 갖고 있지 않는 게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수입품 한 2만 5천 개 중에 특정 국가 비율이 80%가 넘는 게 3,900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지금 요소수 다음으로 어떤 대란이 올 수 있냐,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서 꼽는 게 뭐 마그네슘, 리튬 마그네슘 얘기 이런 요즘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많이 하더라고요. 마그네슘. 네. 미리 사놔야 마그네슘 사실 먹는 거밖에 먹는 그쵸. 그 뭐지? 눈 떨릴 때 영양제밖에 먹는 거. 생각을 못했는데 피곤할 때 먹는 네, 거. 마그네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대요 여기저기. 자동차용 강판 만들 때, 건축 자재, 전자제품의 필수 재료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중국의 전 세계 공급량의 90%를 책임지고 있답니다. 네. 선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대란이 앞으로 계속 올 거. 이거 저는 어디서든 터질 수 있다고 봐요. 네. 더군다나 어젠가요? 왜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한테 막 자료 내놓으라 그런 적 맞아요. 있잖아요. 어저께가 네. 시한 마감이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좀 황당한 게 아니 정부가 타국 기업한테 그러니까요. 자료를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는 건가? 근데 네. 걔네들은 뭐 그러니까 걔네들 그 반도체가 안보라고 생각해서 내놓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미국에서는 저러고 있지. 중국에서도 뭐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늘 그 사이에서 이제 너는 어느 편이야를 강요받는 위치에 늘 맞아요. 있어 왔죠. 네. 근데 뭐 이 지금 요소라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는 네. 굉장히 취약한 고리 하나가 이제 노출이 된 거고 뭐 인문계 입장에선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자료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 근데 이 공급망 점검을 하는 게 정말 이게 뭐 산업부 공무원 한 명이 하겠어요. 뭐 주무과 하나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공무원이 이걸 다 알아서 점검을 한다기보다는 각 분야별로 이런 거를 이제 잘 아는 사람들이 점검하고 이게 잘 모니터링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겠죠. 네. 맞아요. 좀 이게 사실 진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뭐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이긴 합니다. 그래서 G20 회의 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빼고 나머지 자기네 동맹국만 불러가지고 이런 그 중국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회의를 또 따로 했대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참여를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 편만 들 수 없는 게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반도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3분의 1을 수출하는데요. 미국에 수출하는 분량은 중국 수출 물량의 7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너네 반도체 우리가 이제 안 받을 거야. 이러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우리가 뭐 미국 편에 선다. 이거는 또 쉽지 않은 문제라 사실 우리 국가가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그럴 의향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TSMC 있잖아요. 네. 이제 타이완의 대만. TSMC는 타이완이라고 해야죠. 네. 이 처음에 자료 제출을 미국에서 요구를 했을 때 네. 정부가 나서서 우린 못한다. 이렇게 오.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빨리 그 자료를 제출하긴 했지만 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이거는 뭐 기업의 뭐 자유로운 뭐 경제 뭐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만 그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쩌라는 건지 삼성전자와 그 SK 하이닉스가 내부 정보를 다 뺏겨도 괜찮다는 건지 참 우려가 됐습니다. 그런 문제죠. 네. 최근에 이제 반중 정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한데 사실 중국이 없었으면은 2010년대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에 우리나라가 수혜를 입은 측면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여전히 수출 비중은 중국이 이제 압도적으로 1등이고 그래서 이게 정말 무엇이 실리고 어떤 것이 현실적인가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것과 내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네. 이게 늘 끊임없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판단의 연속. 그렇죠. 음. 근데 이 원자재가 좀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주가 흐름 예측하잖아요. 네. 뭐 기업의 재무제표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제 예측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원자재는 이런 뭐 기후 그리고 뭐 이런 국가 간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게 너무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걸 예측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던데.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요소수처럼 이렇게 부족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체 생산이 안 되고 있는지는 따져놓고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좀 자체 생산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이게 어디서 터질지 수익성이 모르는 거죠. 안 좋더라도. 그럼요. 그리고 원자재는 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정말 변수가 많거든요. 네. 기후에 따라서도 변수가 되고 뭐 광산 노동자들이 파업하면은 물량 안 나오고 선물 시장에서 갑자기 이제 투기 세력 펀드가 하나 쭉 들어오면 가격이 확 올라간다든가 네. 이게 변수가 많은 시장인데 이렇게 뭐 정치적인 변수에도 쉽게 휘둘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번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런 변수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반도체를 자국 내 그 안에 공장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지금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한테도 너네 들어와라. 우리 미국 내에서 공장 만들어서 반도체 생산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그 모니터링의 기준도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2011년에는
이게 뭐 요소수가 이렇게 일반 대중에게까지 널리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고 그냥 수입을 확 바꿔놨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중간에 이제 상황이 계속 변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잘 반영을 해서 이제 그때 네. 새로 판단을 하고 뭐 해줄 수 있으면 이제 그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일 텐데 네. 뭐 여러 가지 가능할지는. 지금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음. 이제 오늘이 10일이죠. 근데 네. 12일까지 환경 적합 여부 실험을 해본다고 해요. 이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 쓸 요소수로 수 전환할 있는지. 수 있는지에 네. 대해서 뭐 실험을 해본다고 하고 음. 그리고 저감 장치 이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잠시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에 대한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뭐 네. 근데 저감 장치를 푸는 거는 간단치는 않을 거예요. 그게 누구나 이제 그러니까 그 차에 이렇게 아까 그 SCR이라는 장비를 넣어놓고 요소수가 반드시 있어야 이게 돌아갈 수 있게 해놓고 안 그러면 시동도 안 걸리게끔 아주 그렇죠. 엄격하게 프로그래밍을 해놨는데 이거를 차를 한 대 한 대 이걸 다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네. 프로그래밍을 새로 해야 되고 아, 그렇구나. 예 그게 소프트웨어를 고쳐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쉽게 고칠 수 있게 안 만들어 놨겠죠. 음. 쉽게 고치면 사람들이 이걸 고쳐서 다니겠죠. 이거 그렇죠. 물론 불법 화물차들 개조해서? 개조해 주는 데들이 있다고 해요. 네. 최근에는 그 개조 가격도 뛰었다고 하던데 네. 그런 이렇게 쉽게 개조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잠깐 그러면 오염물질을 더 배출해도 되게끔 고치는 거는 사실 이거는 상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아까 200만 대라 그랬잖아요. 네. 차가 200만 대가 다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서 이거를 몇 시간씩 고치고 나중에 요소 들어오면 다시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냥 요소가 빨리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냐라는 게 지금 정부의 생각인 것 막 같습니다. 요소수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네. 그거에 물을 타서 네. 희석해서 안 되지 타도 않나요? 되나? 뭐 이런 질문들도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안 될 차가 거예요. 망가질 그게 텐데. 요소수 대신에 물 넣어서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도 안 되게 해놨거든요. 이 장치들이. 네. 참 이게 뭐 지금 이제 또 정부가 수입 물량을 들여오겠다 이런 식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네. 좀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다른 이런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습니다. 대책 방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혜민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품목들을 조사해서 국산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입처를 좀 다변화하는 방법들도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뭐 급한 뭐 소방서라든가 뭐 이런 데는 한두 달 정도는 뭐 재고가 있다고 하고 응급차 네. 사설 응급차들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서나 뭐 이런 데는 좀 있다고 하고 아마 정부에서도 확보가 되는 거는 최우선적으로 그런 데 먼저 주겠죠. 그렇죠. 예, 병원에 있는 데라든가. 근데 뭐 요즘에도 그렇게 기부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네. 그렇다면서요? 사기 얘기도 있지만 또 미담 얘기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뭐 예전에 IMF 때도 국민들이 나서서 금을 모아서 이제 호화를 벌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시는 분 수원에서 주유소 경영하고 있는데 네. 요소수를 이제 받아오는 공급처가 있대요. 그쪽에 아직 요소수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매일 정해진 시간대에 요소수를 한 3리터 이 정도씩 운전자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신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는 줄 서서 요소수를 받아가고 있다고. 3리터면 그래도 한 달 정도는 몰 수 있다고 하네요.